뽑아줄 사람의 심리를 잘 파악하셔야 됩니다. 저도 이제 뭐 대학에서 강의를 해보면 학생들이 이런 학생이면 정말 탐난다는 애들이 있는데 입시TV 이루리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입시TV 이루리라의 의대반을 맡고 계신 서진 소장님과 그 다음에 컨설팅을 맡고 계신 한건우 팀장님을 모셔서 수시 컨설팅 생기부 면접에 관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시 합격을 위해 가장 중요한 평가 항목은 무엇인가요? 네, 가장 많이 궁금해하시는 내용인데 크게는 6가지가 있습니다. 네, 6가지 중에서 4가지 정도는 정상적인 고교 생활을 다니시면 문제가 없는 거라 그러면 크게 보면 2가지로 나누시는데요. 교과에 대한 우수성, 쉽게 말하면 성적에 대한 우수성이고요. 또 하나는 생기부 활동, 흔히 스펙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스펙에 대한 전공 적합성, 이 2가지가 가장 중요한 평가 항목입니다. 특히 교과 항목에서는 많이 오해하실 수 있는데 고등학교별의 차등을 대학 자체 내신 산출법으로 충분히 다 환산해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어려운 학교를 다니시더라도 보상을 받고 반대로 좀 쉬운 고등학교를 다니시면 좀 강등된다는 게 교과 우수 평가 항목의 특이한 점이고 좀 모르시는 내용이고요. 전공적합성 영역에서도 중요한 내용은 뭐가 있냐면 즉 교수 입장에서 생각해 보셨을 때 우리 학과에 적합한 활동을 해보라 로 끝나시면 안 되고요. 이 학생이 우리 과를 졸업한 후에 분명한 비전, 확실한 계획이 있구나 그것까지도 생기부에 들어가 있다면 합격은 무조건 하시는 그런 평가금이라고 판단합니다. 질문이 있습니다. 네. 전공 적합성이랑 네. 계열 적합성 네. 구분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실은 같은 계열입니다. 계열 자체도 전공들의 합이라고 보시면 되고 쉽게 말하면 인문계열이냐, 자연계열이냐, 혹은 공학계열이냐, 순수공학이냐, 혹은 상경이냐, 어문이냐 이렇게 나눠지는 건데 결국 그 계열 적합성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학과 적합성이 필수거든요. 그래서 학과 적합성을 맞추시다 보면 계열 적합성은 저절로 성립됩니다. 수시 컨설팅을 할 때 아마 이런 얘기를 좀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사실 진학사라든지 이런 전문적인 그 웹사이트들이 있잖아요. 네. 거기에 뭐 성적집 뭐 넣고 하면은 대충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랑 직접적으로 하시는 수시 컨설팅이랑 어떤 게 다를까요? 모의지원 사이트라든가 이런 데는 철저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거기가 아주 신빙성이 없다고는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성적만 보는 학생부 교과랑 그 다음에 아까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스펙이 위주가 되는 학생부 종합 이렇게 두 전형 간에 학생부 교과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유의미한 그 결과를 뽑아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거에 반해 가지고 학생부 종합 같은 경우에는 그거는 아무래도 컴퓨터가 돌리는 거다 보니까 되게 대략적인 틀밖에는 안 잡아줘요. 그래서 그 학생부 종합으로 보인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이게 전년도 입결에 어느 정도 의존을 할 수밖에 없고요. 그렇게 된다면 결국에는 그 전년도에 이 학과가 컷이 이 정도 잡혔으니까 이 학생은 이 컷에 어느 정도 내신이 들어맞으니까 어느 정도 합격 가능성은 있구나. 그리고 생기부 내용을 요즘은 분석까지 해주는데요. 그런 데에서 그런 거에서도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내용 간의 유기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평가는 떨어지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게 참고 자료로는 학생부 종합에서 쓸 수는 있지만 제가 직접 저희 사람이 직접 하는 입시 컨설팅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그거에 비해 가지고 조금 더 내용 간의 유기성이라든가 아니면 학생들의 좀 심도 있는 진로 방향성 같은 것들이 더 부각을 이런 것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춰서 볼 수 있기 때문에 신뢰도는 확실히 일반 수시 컨설팅, 사람이 직접 하는 수시 컨설팅이 훨씬 더 낮다고 볼 수 있습니다. 평가가 난 케이스가 그게 어떤 것들인지를 전통적으로 펑크 혹은 적중됐던 과는 대부분은 최저 때문이었습니다. 그 최저를 만족할 줄 알고 지원한 후에 최종 마지막 정시 후에 최저를 만족하지 못해서 어쩌면 그 성적, 즉 내신 성적 그 성적으로는 입학이 안 될 것 같았던 학생들까지도 최저가 충족됐을 때 만족되는 경우가 있었고 아쉽게도 최상위권 대학은 이달에 의한 펑크는 거의 없었습니다.
종종 요즘에 있는 그런 펑크 사례로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신생학과에 대한 이제 선호. 이 신생학과는 대학 입장에서는 특성화라는 전략에 의해서 우리 대학은 이걸 잘하니 키우겠다. 혹은 또 반대로 우리 대학은 여기에 힘을 좀 빼서 집중과 선택을 좀 하겠다. 이렇게 해서 신설되는 학과가 대부분인데 아무래도 학과명이나 교수 확보나 혹은 인지도가 좀 다른 과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적다 보니까요. 아직은 좀 불안하다 해서 지원율이 좀 떨어지는 경우는 상위권 학교에서 종종 있었고요. 또 하나는 트렌드입니다. 트렌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좀 안타깝게 교과가 좀 하락한다거나 아니면 좀 계속 오랫동안 유지됐던 어문 계열의 하향 이런 트렌드가 그 해 혹은 작년 혹은 미래에 가까운 미래에 트렌드의 영향에 의해서도 학과에 대한 선호도가 상위권이라도 좀 떨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펑크가 날 수 있는 확률에 대해서 아마 유튜브라든지 이런 데 보면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과거 자료들이 유의미한 자료들일까요? 충원율 같은 경우에 저는 일부 유의미한 자료라고 판단을 하고요. 왜냐하면 보통 충원율 같은 경우에 각 전형별로 되게 충원율이 갈리는 경우가 많이 나타나요. 예를 들면 학생부 교과나 아니면 학생부 종합 같은 경우에 여기는 충원율이 조금 더 높은 기조를 보이고 그 다음에 반면에 논술 같은 경우에는 충원율이 매우 낮은 기조를 보여요. 이런 그 전형별 충원율에 따라 가지고 어느 정도 이거는 올해도 이 정도는 돌 것 같다. 지난 3개년을 봤을 때 올해도 이 정도는 돌 것 같다라는 판단을 해볼 수는 있지만 작년 경희대학교 경영학과 같은 경우에 원래는 2차 추학 정도면 한 20명 정도는 빠졌어야 됐거든요. 근데 20명대가 이제 4차 추학 때 빠졌어요. 그런 식으로 언제나 변수는 존재한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충원율에 대한 고려하실 때는 이 학과의 최저가 나랑 같이 경쟁하는 경쟁자들이 좀 충족할 만한 학과인지 혹은 충족하기에 좀 힘들어서 올해도 충원율이 많이 돌 수 있는지 이런 분들에게는 좋은 자료가 될 것 같습니다. 수시로 합격 가능성이 높은 학생은 어떤 학생들이었을까요? 네, 아무래도 기본적인 학업 이수에 대한 항목이 필수이긴 한데요. 이게 지원하게 되면 아주 극명한 차이가 있는 내신 성적 애들이 지원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 보니 결국 성적은 대동소이하다. 그러면 이거는 큰 의미가 없는 항목이고요. 나머지는 한 2개 정도가 아무래도 같은 성적, 비슷한 성적대여도 차이가 날 수 있는 게 있는데 그 2개 중에 첫 번째는 전공에 대한 역량입니다. 되게 말이 되게 거창해 보이지만 쉽게 말하면 깜냥입니다. 이 전공에 적합한 깜냥을 가졌는지 그렇다면 그걸 어떻게 대학이 평가하냐면 제가 팁을 하나 드리고 싶은데 입시라는 거는 즉 뽑아주는 어떤 제도에서는 뽑아줄 사람의 심리를 잘 파악하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학생이나 학부모의 심리가 아니라 교수의 심리로 바꿔보셨을 때 팁이 이겁니다. 교수는 수업을 하는 선생님입니다. 그러면 수업을 하는 교과목이 어떤 건지를 잘 뒤져보세요. 즉 대학의 홈페이지에 학과 소개만 보지 마시고요. 학과 소개 옆에 조그맣게 숨어있는 교과목 소개 혹은 커리큘럼 심지어는 교육과정의 이름으로 우리는 4년 동안에 영어 가르친다. 그 사람들이 가르치는 과목에 내 자녀가 활동이 적합하다. 그러면 전공 적합성이 저절로 충족이 됩니다. 또 하나 팁을 드리면 저도 이제 대학에서 강의를 해보면 학생들이 이런 학생이면 정말 탐난다는 애들이 있는데 그게 어떤 거냐면요. 이 학과에 들어와서 이런 계획이 있는데 이 계획이요. 선배들이나 교수님들이 좀 아직 안 하셨던 것들이 있어요. 하는 애들이 있습니다. 그럼 되게 신기한 거죠. 저는 이 분야에 몇십 년 동안을 몸담고 전문가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뽑아줄 이 학생이 미래에 대한 저희 부족함이나 우리 분야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한다면 그거는 정말 탐나는 인자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전공 적합성의 플러스 알파로 저는 미래에 우리 분야, 즉 제가 속할 이 학생 제가 속할 분야에 이런 거를 좀 안 돼 있으면 더 하고 싶어요 하는 내용까지 상급에 담아주신다면 아주 완벽한 내용이 될 것 같고요.
마지막 하나는 공동체 역량이라고 부를 수 있는데 아주 쉽게 말하면 저는 사람들하고 잘 어울립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근데 이게 생기부에 잘 어울립니다. 이렇게 쓸 수는 없는 거거든요. 이걸 어떻게 표현하시기 좋냐면 예시를 필수로 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예시를 쓸 수 있는 생기부 칸이 많지는 않아요. 그렇다고 그 중요한 동아리 칸 혹은 세트 칸에 이런 예시로 이 학생 이런 역량이 이건 좀 아까우니 아무래도 행동발달상 즉 행발에 어떠한 특이한 케이스를 가지고 그 케이스가 이 학생의 공동체 역량, 예를 든다면 갈등 해결 혹은 나눔 혹은 배려 혹은 협동 이런 면들이 잘 보이는 특이한 케이스를 짧게 언급하시고 그 사례에서 우리 자녀가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떻게 해결했는지를 정확하게 선생님이 기록해 주신다면 공동체 역량까지도 해결되기 때문에 이 세 가지가 꼭 합격이 필요한 내용이라고 요약드릴 수 있습니다. 그걸 다 챙길 수 있을까요? 학생 혼자 하긴 힘듭니다. 그리고 학부모의 도움도 당연히 필요하고요. 그리고 전문가의 도움도 필요해서 그런 전문가와 학생, 학부모의 선박자가 이루어진다면 같은 시간이어도 더 많은 성과가 나올 거라고 확신하고 그런 경험이 충분히 있었으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일단 세특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세특이랑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행발이랑 그거 말고도 이제 창체 활동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과목에 연관된 과목 세특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동아리 활동이라든가 자율 활동이라든가 아니면 진로 활동이 기록되는 창체 활동들이 있는데 창의적 체험 활동들이 있는데 근데 저는 세특이랑 그 창체 간의 유기성을 처음으로 일단은 보고요. 그 다음에 세특이랑 창체가 1, 2, 3학년을 거쳐가면서 어떤 식으로 연결이 되는지 1학년 때 탐구했던 주제에 더 심화를 해서 2학년 때 어떻게 이걸 펼쳐나가는가 그 다음에 2학년 때 했던 탐구 주제 하나와 또 다른 탐구 주제를 엮어서 3학년 때는 이것이 어떤 식으로 발전되어 나가는가 이것을 위주로 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공동체 역량이라고 하셨는데 그 부분 같은 경우에도 이제 행특에서 나올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혹은 사람들끼리 서로 어울리는 부분인 동아리 활동에서도 이거 역시 조금은 드러나 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는 간단하게 수시 컨설팅에 대한 얘기를 좀 드렸고요. 지금부터는 면접에 관련된 있는 부분을 제가 한번 질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